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자격증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자격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건데요. 제가 자격증을 여러 가지를 취득하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얘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전공에서 원하는 자격증이 있어요. 전공에서 원하는 자격증, 기능사, 기사 이런 자격증들이요. 그리고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 계열에서는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도 있고 요양보호사라는 자격증도 있고 평생교육사 이런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공에서 원하는 자격증은 여러분들의 그 어떤 의사와 좀 관계없이 내가 하기 싫더라도 무조건 취득을 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공을 대표하는 어떤 전공의 그 성격을 대표하는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졸업을 하면 그게 좀 이상하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직업으로 만들지 않고 써먹지 않고 그냥 장롱이나 서랍장에 보관하는 자격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막상 사람이 이게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자격증이 있고 없고 자체가 그 첫 번째 취업을 결정하는 그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우리 좀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그 자격증은 내가 그 과를 나왔는데 그 자격증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이제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살면서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 자격증 자체가 필요가 없다, 그걸 부정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공에서 원하는 자격증이 있다면 좋든 싫든 간에 무조건 취득을 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고, 저한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자격증은 제가 전공하는 곳에서는 자격증을 특별히 원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어문 계열 같은 경우는 영어에 관련된 시험, 일어에 관련된 시험, 중국어에 관련된 시험, 이런 것들이 자격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수 언어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알맞는 그 등급을 표시해 주는 것, 그것까지를 모두 자격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공계열이나 그리고 이제 그 간호, 의학, 약학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해 드릴 필요가 없고요. 이제 예체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혹시라도 이제 그 분야에 관련된 자격증 또는 학과의 선배라든가 학과의 교수님이 좀 권장하는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취득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죠.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은 한 개 이상 있어야 되는데, 요새는 이제 제 작년부터 들어보니까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에 좀 많은 분들이 좀 준비를 하고 계신데, 컴퓨터 활용 능력을 포함해서 워드 프로세서 등등의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들을 취득하는 게 그래도 좀 내가 이력서에 좀 한 줄 쓸 수 있다는 거고, 그 자격증은 누군가는 쓸모없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있으면 나쁠 게 없고요. 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그 말이 맞아요. 저 동의합니다. 시험을 봤을 때 쓰는 지식과 실무에서 쓰는 기능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동의해요. 그런데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이게 좀 웃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운전면허에 관련된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외로 대학교를 졸업하실 때까지 운전면허에 대한 감이 좀 없으신 분들이 계신데, 운전면허는 되도록 빨리 취득을 하시고, 취득한다면 바로 운전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가지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저 역시도 운전면허를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취득을 했는데 20년째 장롱면허입니다. 저는 운전면허 취득하고 갱신하고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누구보다도 빨리 갱신하고 이것저것 하긴 하지만 운전을 안 하죠.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운전에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대형면허라든가 특수면허라든가 아예 그냥 운전 쪽으로 몰아서 취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 본 경험에 따르면 대형면허나 특수면허가 있는 경우는 어떤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우리 공적인 일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거, 남들 다 필요 없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자격증을 한 개 이상 취득할 수가 있죠. 만약에 내가 한국사 능력 시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웹 디자인에 관련된 거 하고 싶다, 그거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뭐 다른 사람이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거를 굳이 안 듣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없다고 하면은 흔히 말해서 남들이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좋아요. 자, 이런 게 있으면 좋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만약에 정상적으로 제 말대로 한다 그러면 전공 자격증 하나, 뭐 컴퓨터 관련 자격증 하나, 뭐 운전면허, 그 다음에 내가 관심이 있는 거 하나. 그럼 자격증 벌써 4개잖아요. 여기서 뭐 운전면허 뺀다고 치더라도 3개 아닙니까? 만약에 이제 좀 부지런하신 분이라 그러면 자격증을 좀 더 취득할 수가 있겠죠. 자, 평생 자격증이 있죠. 한 번 취득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 효력이 유지되는 게 있고요. 갱신형 자격증, 뭐 2년에 한 번씩 갱신하고 3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갱신형 자격증은 보통 이제 처음에는 취득을 하고 시험을 보고 2, 3년쯤 뒤에 뭐 교육을 받으면 다시 연장되는 이런 자격증의 형태가 바로 갱신형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갱신 기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교육 자격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출석을 잘 해서 정해진 시간을 채우면 자격증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자격증 같은 경우는 뭐 실습, 운동 같은 걸 안 하고 자격증을 발급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몸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런 자격이 바로 이 교육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뭐 레크레이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남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 자격증이 있을 수 있어요. 말을 해야 설명을 하는 자격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강사 모집 자격증 같은 게 있어요. 어떤 특정 분야에 강의를 잘할지 못할지를 이제 결정을 할 때는 실제로 모의 강의를 하죠. 한 15분 정도의 모의 강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면 합격이고 그렇지 못하면 불합격이라는 거. 이렇게 교육형 자격증까지 자격증의 취득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뭐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고요. 그건 이제 정부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유지되는 그런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 자격. 자, 그건 일반적인 뭐 기업이나 조직이나 단체에서 정부에 신청을 해서 어떤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어지면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뭐 인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민간 자격까지 다 합치면 자격증의 개수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많아지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뭐 자격증의 명칭도 다양하고 똑같은 자격증인데도 불구하고 발급 기관이 다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발급 기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게 정확하게 발급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또는 뭐 언제 1년에 한 번 시험을 보는지 뭐 2번 시험을 보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자격증에 대해서 뭐 궁금하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대학교를 뭐 졸업하시기 전까지 뭐 기본적인 거 갖춰야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직장을 다니다 보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격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